안녕, 덕영이야. 오늘은 N잡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여기 불러봤거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뭐 같이 일해본 적도 있고 최근까지 회사에 다녔었고, 근데 이제 N잡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게스트이기도 해. 그래서 아마도 우리 채널에서 계속 이 친구랑 얘기를 해볼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뭐 내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떤 능력 갖고 있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까지? 내 이름은 일단 용관이야. 근데 용관이라기 말고 덕이 형 친구 DK야. 아, 똥관. 아, 똥관. 좋아. 왜 똥관인지는 이따가 말해줄 거야. 그래서 DK고. 내가 중국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N잡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 또한 내가 중국에 대한 경험은 많을지언정 이렇게 N잡을 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덕이 형을 통해서 나도 좀 배우고, 앞으로는 향후 나만의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용관이 형으로 DK로서 소개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거야. 그러면 결국은 너는 중국에 관련된, 중국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N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건 거지. 그렇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네가 N잡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N잡들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지만 이미 N잡을 많이 해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 해왔던 N잡,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부업들이야. 그 부업들을 뭘 해봤는지 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내가 했었던 N잡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우스울 수 있지만,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업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서비스를 팔았던 적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항상 내가 사내에서 사내 강사를 해왔어. 한마디로 임직원이나 대표,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한테 우리 당사, 회사에 있는 그 제품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바이어나 손님들을 만났을 때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기초 중국어부터 비즈니스 중국어까지 내가 도맡아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주로 중국어 관련돼서 뭐 중국어 통역, 번역, 뭐 강의 이런 걸 진행했다는 거고, 내가 알기로 그거 말고도 이제 중국어가 아니지만 중국 관련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야구를 중국에다가 스트리밍 방송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하거나 주관을 해서 맡아봤다거나,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했었던 무역 혹은 수입, 그리고 지사를 설립했을 때에 대한 모든 서비스,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이러한 모든 연관된 업무도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꼬셨던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친구를 왜 꼬셨냐면, 사실은 요즘에 말하는 소위 M잡러라고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 이미 N잡러였거든. 근데 온라인을 활용한 게 아니라 보통 인맥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사실 내가 이 크몽을 하기 전부터 너는 좀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링크를 막 던져주고 했었어. 오히려 내가 N잡 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클래스 101 링크 던져주고 크몽 링크도 던져주고 또 이런 데서 찾아라 했더니 막연하게 던져주니까 이 친구가 시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나를 만나러 왔어. 사실 계속 중국, 대만에 있었고 사실 한국에서 이 친구 보기도 힘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어. 나보다도 더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채널로 불러오겠다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난 이 친구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정말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이라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힘들었던 거야. 온라인이라는 거를 활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N잡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뭐 로컬에서 과외를 한다던가 소개를 받고 아니면 거기서 또 어떻게 스케줄 맞추고 이런 게 힘들었잖아.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예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어. 넌 유튜브를 해라. 유튜브로 펼쳐라. 왜 N잡을 왜 해야 되냐? 필수는 아니라고 그랬어. 이 친구가 왜 N잡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너희도 아마 이 친구랑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언어 쪽,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뭔가 언어와 관련된 능력이 있고, 뭐 언어를 떠나서 또 그
외국과의 비즈니스를 좀 해온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컨텐츠거든.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쪼개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볼 땐 이 친구가 굉장히 대단하게 일을 해왔는데 뭔가 좀 자기가 해온 걸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도, 왜냐면 수준 자체를 자꾸 높게 잡아서 그렇거든.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넌 언어 능력은 몇 가지를 갖고 있어? 영어를 할 줄 알아. 중국어를 할 줄 알고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살다 보니까 일본어까지 지금 섭렵을 하고 있는 중. 근데 내가 알기로는 중국어가 나도 일을 해서 알게 된 거긴 한데 중국어가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잖아. 아마 덕이 형이 얘기하는 그 중국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중국어에서 또 파생되고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는 사투리. 그 사투리가 또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서울말이라고 하지 표준어, 중국어의 표준어, 그리고 대만의 표준어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그럼 너의 중국어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비즈니스, 내가 어떤 상품을 소개한다거나 나에 대한 감정이나 연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막힘은 전혀 없어. 단순히 그 수준일까? 그냥 내가 느낄 때는 중국어를 소위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 중국어를 학교에서만 배우고 중국 여행 좀 갔다 와보고 요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중국어의 수준은 아마 일을 하면서 한 거잖아? 그럼 아까 말했던 중국 중개도 있을 거고 수출이 있을 거고 뭔가 IT적인 용어부터 내가 볼 때는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IT? 문제 없어. 반도체? 문제 없어. 왜냐면 내가 반도체에 있는 장비 자체를 다루는 일도 해봤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장비, 기기에 대한 중국어 표식, 업계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혹은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나누는 대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킬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언어도 능력이잖아. 그 능력이 아니라 노하우가 더해진 거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사실은 단순히 언어만 놓고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강사한다든가 과외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타겟을 굉장히 줄여나가게 돼. 비즈니스 중국어를 한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네 노하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점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 대신 좀 폭이 되게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야. 같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중국의 야구 진출시키는 이런 게 있었어. 야구 중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딱 겪었던 문제가 그거잖아. 야, 이게 한국에서 쓰는 야구 용어랑 중국에서 쓰는 야구 용어랑 그래서 우리 계속 그 고민했었잖아. 맞아. 이 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이런 노하우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그럼 너는 야구를 원하는 사람, 야구 중계를 원하는 사람만 찾아. 아니면 비즈니스만 찾아. 이러면 사실 엔잡으로 가기가 힘들어지지. 반대로 이 친구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 너무 자긴 작다, 자기 미약하다, 고맙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면 좀 시장을 넓게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언어가 아니라 어떤 노하우로 접근을 하면 할 게 정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걸 좀 더 쪼개보자. 그러니까 시장을 바꿔서 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 이건 포괄적으로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점을 바꿔보면 언어를 갖고 하는 것 중에서 번역, 통역, 감수 이런 게 있는데 더 넓혀보자. 자, 번역은 다른 애들이 다 하게 해. 번역을 다 했어. 근데 사람들은 이 번역을 또 검증을 받고 싶어 해. 그럼 네가 번역 다 된 거 감수만 해봐라.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고 강사 경력도 있어. 학원에서 강의도 했었고 이 친구도 책도 썼어. 전자책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느 정도 수준을 되게 높게 잡고 과외하는 것도 높은 수준을 잡고 가더라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된. 그게 아니라 더 넓게 보자. 번역된 거 감수만 해주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넓은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중에는 상세 페이지 번역 이런 게 있어. 워낙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 유통 쪽으로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서 팔려면 중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금액은 작겠지만 이걸로 해서 건수를 좀 많이 잡고 가보자. 아니면 번역된 걸 한 번 더 부드럽게 바꿔주는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펼쳐가면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거야. 엔잡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실제로 뭐 나중에 뭐 크몽에 들어가서 한번 볼 건데 이 언어 관련 업들은 정말 많은 업들이 돌아가고 있어, 잡이. 진짜 한 가지 능력을 갖고도 뭐 카테고리로 따지면은 한 5개, 6개 카테고리에서 일들이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강의만 봤을 때보다 내가 이제 크몽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근데 이제 경쟁도 치열하긴 해. 왜냐면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단순히 배워서 학교만 졸업해서도 일을 뛰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마나 세분화해서 너의 경쟁력을 반영해서 상품을 만들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일단은 내가 흥미있고 즐겁고, 그럼 어떻게 보면 쪼개고 더 쪼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쪼갤 때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 친구도 그랬어. 야, 저거 막 보니까 지금 상세 페이지 번역해 주는 거 단가 막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저게 되겠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엔잡을 접근할 때 좀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야. 지금 이 친구 지금 과외하면 돈 되게 많이 받아. 근데 그거 영업하는 게 힘들고 스케줄 맞추는 게 힘드니까 일단 엔잡을 스타트할 때 일단 크몽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잡으로 볼 때 크몽이 언어 가르치는 거 차라리 클래스 101이 나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금액이 작더라도 건수를 좀 올려보자라는 개념에서 낮춰가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것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도화해서 이런 스펙을 좀 쌓은 다음에 그 이력이 너의 어떻게 보면 판매 숫자를 올려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그게 신뢰가 될 거란 말이야. 신뢰가 쌓였을 때 더 고가인 제품을 좀 팔아보자. 거기서 이제 좀 더 고도화된 비즈니스 중국어를 팔아보고, 뭐 더 멀리 가면은 단순히 언어에 대한 게 아니라 직접 비즈니스를 대행해 줄 수도 있잖아. 그지? 뭐 직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수입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할 만해서 말을 하는 건데, 엔잡을 한다는 게 자꾸 뭐 단가 낮추고 뭐 원래 하던 것보다 수준을 낮추자는 얘기는 아니야. 시장에 처음 접근할 때는 좀 저가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전문적인 계약서를 번역해준다. 그럼 얼마나 걸려, 시간이? 10페이지짜리야. 10페이지짜리 뭐 중국어 계약서를 한국어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야 돼.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3일. 그렇지. 3일이라는 시간을 매달려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일단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쪼개라는 거야. 자, 상세 페이지 하나 번역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 내 기준으로는 한 30분? 그래. 한 건 받으면 30분 만에 해주고 끝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낮게 가서 많이 해보는 게 더 좋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 자, 잠깐 너무 우리가 오래 얘기한 것 같으니까 잠깐 쉬어가자. 오케이.